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사학과 이승기 교수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우리 경남대학교 군사학과 입학을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이제 정식 입교가 되면 이제 1학년으로서 그야말로 장교가 되기 위한 모든 과정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단추를 똑바로 끼워야지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첫 출발이 이제 끝 마무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것을 모범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학교 생활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군사입문이라는 과목을 갖고 같이 연구할 교수는 군사학과 이순기 교수입니다. 나는 군생활 35년을 마치고 전후방 각지에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정책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대령으로 옆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군사학이라는 이런 학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핸드폰 번호는 010-7315-6778이고 이메일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학교 메일, 또 하나는 일반 메일입니다. 일반 메일 중에 그린-L, 즉 영문자 L의 소문자니까 그걸 1번으로 착각하지 말고 메일로 보낼 때는 아래와 같이 그린-L 한메일.net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카페는 KMAS 다음 카페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 사항이라든가 또 시험에 관련되는 사항은 우리 경남대 E클래스하고 방금 여러분들이 본 KMAS 카페를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알아보게 될 군사학 입문 과목은 문무관 403호실에서 강의가 되고 시간은 수요일과 금요일 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운영 계획서를 보면 대체로 군사학 입문이라는 과목은 군사학 분야의 모든 과목의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서 국가의 목표, 또 군사 전략, 전쟁사, 그리고 군사 과학기술 및 군사 혁신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장교가 되기 전에 이와 같은 군사학 입문 과목을 통해서 장교로서의 전술적인 식견과 또 여러 무기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두 번에 걸쳐서 과제를 제출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과제는 8주차에 제출하는 것으로 군사 혁신에 관한 연구 및 사례를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시대별 전장 양상에 대한 연구로서 요거는 마지막 기말고사가 끝난 15주차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 군사학 입문 강의는 주로 핵심 내용을 내가 강의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발표 토의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성적은 출석은 10점,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40점, 과제물 각각 5점씩 총 1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출석은 한 번 출석할 때마다 2점이 감점이 되겠습니다. 통상 매년 보면 A와 B 학점 사이에 있는 그런 학생들 중에 출석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A를 못 받고 B 학점을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레포트도 제출 시기라든가 내용적인 면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또 세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요구하는 핵심에 접근된 그런 과제물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각 주별로 수업의 세부 내용은 수업 운영 계획서를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업관에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복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1학년 학생으로서 모두 정복을 입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특히 일부 학생들이 쓰레빠를 끌고 오거나 또 필기 준비도 없이 덜렁덜렁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수업 태도 면에서 불성실한 학생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조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조오는 학생들은 졸지 않도록 각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수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대체로 졸음은 습관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졸지 않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그 자기만의 방법을 잘 실행해서 수업 시간에 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내 경험에 의하면 수업 시간에 안 졸려면 우선 주목받는 그런 행동을 하면 졸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즉, 맨 앞에 앉거나 또 수업 시간에 수시로 질문을 하거나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앞이나 뒤에 나와서 서서 강의를 듣는 것도 졸음을 쫓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군사학과 생활은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아침에 조조 체육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그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조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하루 일과가 마치면 예습 복습하고 또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다음날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균형된 그 학교 생활이 필요합니다. 건화 아파트에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 생활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동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또 회식을 하거나 떠들고, 그래서 다음날 수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학생들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항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갖고 시간 관리를 잘해서 수업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수업의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은 각 학년별로 남학생과 여학생, 특히 여학생은 약 10여 명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매 학년별 보면 남녀 학생 간의 교제 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즉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보기 민망한 행동을 하거나 또 그런 교제로 인해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를 보면 1학년 때 상급생과 또 동료 간에 교제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ROTC 시험이라든가 또 여러 군 장학생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또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군사학과 학교 생활관에는 자기 개발과 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또 체력을 단련하고 그야말로 장교가 되기 위한 모든 소양을 갖추는데 전념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도 보면 즉 학년간의 생활관 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은 남녀 학생 간의 교제하는 관계에서 여러 잡음들이 생기는데 이번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은 그런 학생이 한 명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부 군사학과에서는 대학교 군사학과에서는 남녀 학생 간의 교제를 금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스스로 절제하고 또 여러분들 나이에서는 이제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행동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군사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즉 설계를 단단히 하고 도전 정신으로 성실하게 임하는 학생이야말로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장교를 인관해서 그야말로 군의 고급 장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함양하게 됩니다. 학교 생활에서 소홀히 하고 성적이 불량하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결국에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초인 수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니체는 안락만은 바라는 인간에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종말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조소해야 할 것, 경멸해야 할 것으로 만드는 것이며 인간은 그것에 의해서 자신을 몰락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인생의 본질을 자신의 강하고 위대한 존재로 고양시키고 싶어하는 힘의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현대인은 안락한 생존과 쾌락하면 연연하는 병약한 인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니체가 진정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자 하는 그 조건은 즉 자신과 싸우면서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일함만 추구하려는 자신의 성향과 투쟁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니체는 초인 수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힘의 의지가 강한 인간은 현실에서의 공경을 자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반면 힘의 의지가 약한 인간은 현실에서의 공경을 고통으로 여기는 그래서 좌절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면 자신의 의지와 생명력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산에 오르는 것은
나의 강인함을 느끼고 싶어서 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의 경사면을 오르갈 때 주저하고 싶은 욕망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임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초인 수업에서 초인과 말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인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쏟아내고 아주 작고 불편한 적극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결국 말세인은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벼룩 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세인은 인간의 타락에 갈 때까지 가서 소시민적인 안락만을 탐하는 최후의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초인은 위대한 삶을 지향하고 내적으로 강하면서 기품 있는 생명력과 충만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초인은 외부의 상황에 쉽게 굴복하지 않고 항상 그 상황의 주인으로서 존재하면서 상황을 압도하는 자신의 힘을 느낀다고 합니다. 초인에게서 세계는 단연코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인간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세계와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행복은 고난과 고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 벗어날 수 있는 현재 상황 중에 하나가 고난과 고통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불행은 내적으로 빈약해지고 생명력이 쇠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우울증과 염세주의라고 말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행복한 인간은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고 그런 것들을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평정과 충실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세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초인으로 살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1학년으로서 새 학기를 출발하는 출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 청포가 울리면 여러분들은 머나먼 마라톤 길을 달려야 합니다.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나고자 없이 초지일관하여 그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초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군사학 입문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는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 또 각각 일본과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국가를 이루어서 글로벌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정의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각자의 맡은 바를 다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즉 통치자는 지혜를 발휘해서 통치자의 소임을 다하고 방위자는 용기를 갖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소임을 다하며 생산자는 절제로서 생산자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덕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결국 정의라고 하였습니다.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정의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정의는 덕이고 지혜며 행복을 가져다주고 유리한 것이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런 통치자와 방위자와 또 생산자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할 때 이상 국가가 실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정의라고 하였는데 플라톤은 통치자는 우리 머리에 뇌에 비교하고 방위자는 용기를 갖게 되는 우리 가슴에 비유를 하고 또 생산자는 우리 손과 발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즉 국가는 최상의 상태는 이상국가며 국가의 존재 목적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 최연소 교수인 마이클 샌달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을 발간하고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뭐 트롤리 딜레마라든가 또 특히 우리 군인과 관련된 적 지역에서 작전 중에 그 작전을 목격한 목동을 죽여야 되냐 아니면 살려 보내야 되냐 하는 이런 문제에 어떤 딜레마를 이런 정의란 무엇인가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는 즉 그 상황에 따른 그 가치와 또 어떤 그 주장이 일반성과 합리성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모두에게 유익한 그야말로 제레미 벤담이 얘기했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냐 아니면 선한 행동은 절대적인 것이냐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의 정언 명령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인으로서 전장 상황의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떤 행위의 결정은 즉 목적론적이냐 아니면 의무론적이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즉 클라우제비치는 전쟁론에서 전쟁에서 윤리와 도덕은 필요 없다. 그 얘기하면서 무조건 승리만이 전쟁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임마누엘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우리 인간은 영원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그 평화는 공동묘지 속에서나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즉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의 변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는 역사적인 산물이고 인류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의 형태, 역할, 기능도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도시국가로 발전해서 중세 봉건국가, 근세 초기 절대군주국가, 중세 중기 이후에 국민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고대국가, 중세, 근세, 또 근세 이후 국민국가 이런 것들은 그 구분을 나누는 시대적인 사건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를 나누는 그 어떤 매듭을 짓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서 어떤 세계 전쟁사라든가 또 군사 전략 또 군사 사상 이런 것들 이해하는데 같이 접목해야 하는 이런 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도시국가 하면 그리스가 뭐 아테나라든가 테베 또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이 도시 단위로서 국가를 형성해서 이제 운영이 되었던 이런 시대를 고대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나눠져서 475년에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75년부터 1453년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질 때까지를 중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중세는 대표적인 어떤 사회 구조는 봉건과 봉건 제도와 기사 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세는 신에 의한 즉 모든 것은 신에게로부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암흑 시대에 살았던 시대를 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를 바로 근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절대 군주 국가가 등장하고 이제 근대에서 1,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현대 국가로 발전하는 그런 변화가 되겠습니다. 국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야경국가, 복지국가, 자건정부론 큰 정부로 나눌 수 있는데 야경국가라 하면 국가의 주요 기능은 외세 침입과 또 어떤 질서 유지가 국가의 주요 기능이고 나머지는 다 국민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의 국가를 야경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국가론은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복지라든가 사회복지, 전반적인 국민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그런 오늘날의 국가 형태를 복지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작은 정보로는 특히 하이네커나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되면 운영하는데 경영하는데 많은 재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 재정의 부담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옴으로써 국민들이 부담이 가중되어서 그야말로 슬림화된 그런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작은 정부론이 되겠습니다. 큰 정부론이라 하면 정부가 수행해야 될 기능들이 다변화되고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 비대해서 또 커져서 여러 국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 수행하는 것이 바로 큰 정부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1929년에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라든가 또 즉 거시경제론을 주장했던 그런 경제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야경국가 하면 외적의 침입을 막고 국내의 기본적인 취안을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고 통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경국가